투자의 감각 역발상. 피터 린치, 1970년대 말 오일 쇼크로 인해 미국 자동차 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크라이슬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판매 부진과 누적된 부채로 인해 파산 직전의 상황이었죠. 주가는 바닥을 기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크라이슬러를 외면했습니다. 린치는 이 위기를 사이클 산업의 바닥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산업은 사이클 산업으로서 영원히 사라질 산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가 크라이슬러에 대한 구제 금융을 승인하고 전설적인 경영자였던 아이아코카가 CEO로 부임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1982년 초 6달러에 매수를 시작해서 2년이 지나기 전에 5배가 되었고 5년 만에 15배로 뛰었습니다. 당시 그의 주변 사람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그의 결정에 의문을 표했지만 린치는 자신의 분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멘트, 오일 쇼크라는 단발성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고 더구나 정부의 보증을 받았다는 사실, 신차 모델을 개발하는 등 기업의 갱생에 대한 의지가 보였다는 사실, 정부의 보증으로 파산할 확률은 없었고 분위기가 부정적이었을 뿐이지 유능한 CEO가 부임하여 기업이 회생한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음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봉쇄령과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 운송, 산업 생산 등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중단되거나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유 수요가 급감했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증산, 경쟁까지 겹치면서 국제 유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는 등 폭락했습니다. 유가 폭락은 원유 생산 기업, 특히 셰일오일 생산 단가가 높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파산 위기에 내몰렸고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는 모두가 석유 산업의 미래에 대해 극심한 비관론을 펼치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석유 산업의 몰락을 예견할 때 버핏은 유가 폭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에 임했습니다. 버핏은 2019년 옥시덴탈이 아나다코 페트롤리엄을 인수할 때 자금을 지원하며 이미 우선주와 워런트 주식 매입 선택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우선주는 연 8%의 높은 배당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로써 버핏은 옥시덴탈이 파산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옥시덴탈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모두가 석유 산업의 몰락을 예견할 때 버핏은 유가 폭락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는 옥시덴탈이 단순히 원유 생산 기업이 아니라 화학제품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멘트, 코로나19에 대하여는 과학의 발전으로 극복할 것으로 보았고 일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바이러스는 그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숙주를 없앨 수 없으므로 대응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결국은 감기처럼 독성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 또한 역발상 투자로 기저효과로 인하여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뉴스나 군중 심리가 흐르는 반대 방향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톨라니,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제정 러시아 시대에 발행된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러시아 제정이 무너지고 소련이 수립되면서 러시아 정부가 발행했던 모든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채권을 포기하고 버렸지만 코스톨라니는 미래를 내다보고 이 무가치한 채권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는 전쟁 이후 패전국들이 과거의 채무를 결국에는 갚았다는 역사적 사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의 채무를 1823년에 상환했고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의 채무를 해결했습니다. 코스톨라니는 소련 역시 국제사회에 편입되려면 언젠가는 이 채무를 인정하고 갚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당시 투자자들이 러시아 채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모두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역발상의 기회가 있다고 본 것이죠. 이는 그의 투자 원칙인 군중과 반대로 가라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 투자를 계획했고 실제로 그가 매입한 채권은 수십 년 후인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의 예상대로 1980년대 후반에 소련이 개방 정책을 펴고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면서 과거 채권에 대한 보상 논의가 시작되자 자신이 매입한 채권을 높은 가격에 팔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행운이 아니라 그의 장기적인 안목과 역발상 투자의 성공을 증명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코멘트 역사적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죠. 당시 제정 러시아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분위기와는 달리 제정 러시아 채권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그 후에 수립된 소련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금 대비 수익을 훨씬 크게 키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투자의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다만 이런 불균형이 생긴 것은 당시의 대부분의 부정적인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북한 채권도 국제금융시장에서 이그조틱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는 있습니다. 이 북한 채권은 주로 과거 북한이 서방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발행했던 채권들이 대부분입니다. 북한은 1984년 이후 사실상 디폴트 상태에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우라나라가 북한의 정당한 승계인이 되려면 아마 상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